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라스 우주전략연구소장 김훈입니다. 8월 14일 주간 우주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주항공청은 8월 9일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를 전남 고흥과 제주 서귀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우주센터는 향후 증가할 국내 발사 수요를 충족하며 특히 재사용 발사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지역을 대상으로 발사 운영성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입지,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오는 10월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2우주센터가 구축되면 한국의 우주수송 인프라가 확대되고 발사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 추세인 재사용 발사체의 발사와 착륙, 정비까지 지원하는 운용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흥은 기존 육상 우주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육상이 아닌 해상 발사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2우주센터 선정은 새로운 발사장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차세대 우주수송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와 연계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은 8월 11일 H3 로켓을 이용해 준천정 위성 미츠비키 7호기 QGS-7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로 일본의 준천정 시스템 QGSS는 기존 5기 운용에서 6기 체제로 확대됩니다. 미츠비키는 미국의 GPS와 연계해 일본과 주변 지역에 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한 위치 항법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최종 7기의 독자 위성 항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단순히 GPS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자국 위성만으로 PNT 정보가 확보 가능한 독자적인 위성 항법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미츠비키 7호기에는 미 우주군의 우주 상황 인식 카메라 사치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우주 영역 인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일 우주안보 협력이 위성 운영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9년 KPS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8기의 위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QGSS 확대 과정은 향후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군사우주 동향입니다. 미 우주사령부는 최근 2029년부터 2033년까지 최우선 확보 능력 가운데 하나로 Integrated Spaces Fires, 통합 우주 화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스티븐 화이팅 미 우주사령관은 우주 우세 확보를 위해 운동 에너지와 비운동 에너지 공격 수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규모 저궤도 위성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우주사령부가 요구하는 핵심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우주를 단순히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영역을 넘어 실제 전투가 수행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며 우주우세 확보를 위해 공세와 방어 능력의 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ntegrated Spaces Fires를 최우선 능력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미국의 우주 전략이 억제 중심에서 실질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향후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우주 무기화에 대한 우려 제기가 예상되며, 앞으로 미국이 통합 우주 화력이라는 개념을 실제 전력과 작전 개념으로 어떻게 구체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속의 한 주입니다. 먼저 2015년 8월 10일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들이 ISS에서 재배한 상추를 처음으로 시식했습니다. ISS의 배지 장치를 이용해 적색 로메인 상추를 재배하고 수확했으며,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자신들이 재배한 채소를 최초로 먹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달 화성 탐사를 위해서는 모든 식량을 지구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직접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미래 장기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한 중요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75년 8월 10일 영국에서 역사적인 그리니치 왕립천문대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찰스 2세의 명령으로 건설된 이 천문대는 천체와 별을 정밀하게 관측하여 선박의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그리니치는 본초 자오선과 세계 표준시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밀한 위성 항법과 시간 체계도 결국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알고자 했던 인류의 오랜 노력 위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8월 14일 주간 우주 상황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